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4학년 수시 가천대학교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교과 전형 예상 등급 컷도 다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보시면은 지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천대학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자, 가천대학교는요, 교과 전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100으로 뽑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능 등급을, 그러니까 수능이라 미쳤나봐. 학교 내신 성적표에 나와 있는 그 뒤에 등급 있죠. 등급 가지고 뽑는 거예요. 뭐 원점수나 뭐 편차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대한 부분은 환산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등급으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신 뭐가 있냐면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인문계와 자유전공 자연계로 나눠져서 일단 문과 같은 경우는요, 사회과학탐구, 이 탐구에 대한 부분이 교차가 되고요. 한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본 거 하나, 그거 두 개의 합 6이에요. 그러니까 3, 3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수학 라인에 화통도 들어가고 사탐과 과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차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문과 애들이 이과로 교차를 한다? 이과 애들이 문과로 교차한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막 교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시 같지 않기 때문에 뭔가 대학교 레벨이 높아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두 개 합 6입니다. 대신 기하나 미적분화 애들 있죠. 기하나 미적분화 애들 같은 경우는 요게 한 등급을 상향시켜줘서 3, 4, 7이 돼도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을 반영하게 되면 이해가시죠? 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예과는 세계합 1등급 1, 1, 1 나오시면 되고요. 의대는 1, 그러니까 한의대는 1, 1, 그리고 약대는 두 개 합 5예요. 둘둘 하나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고 어느 정도 등급대가 형성되어서 합격하는지는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나 지역균형 같은 경우 아까 정량적 평가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천대학교가 생각보다 정량 평가하는 방식이 좀 다른 학교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고요.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참 처음에 신설됐을 때 제가 재미를 많이 봤던 건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교과 가지고 아이들을 일단 뽑습니다. 배수로 뽑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면접이 5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대신 이 면접이 좀 서류 신뢰도 면접이면서 전공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거시적인 면접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재미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면접이 수능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능을 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수능을 좀 잘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면접을 안 오면 떨어져. 그러니까 수시 납치 같은 거 하지 않아 라는 전형이었고, 이렇게 수능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등급대가 형성이 된다라면 면접장을 안 가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데이터나 생각보다 면접을 보러 오지 않은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했을 때는 지역균형 전형이 3등급, 4등급 아이들의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역균형 전형이 이런 3, 4등급 아이들이 합격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결이 발표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분석할 때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대 라인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면접 전형인 지역균형이 아이들의 등급대가 3등급대 라인보단 2등급대 라인에서 평균 70컷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면접을 10월 달에 시행해요. 쉽게 말해서 수능 전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과 갖고 배수 잘라낸 다음에 면접 갖고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능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면접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아질 거고요. 저 위에 나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있죠. 저거에 대한 기준선을 가지고 면접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을 때 이제 합격선이라는 것들에 대한 예측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발표한 입결보다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이제 입결을 보면서 또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랑 지역균형 같은 경우 아이들을 정량적 평가를 하잖아요. 저 교과의 정량 평가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주요 과목을 본다.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보고요.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잘 본 거를 하나를 이제 올려줍니다. 사회를 잡았으면 그게 점수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수한 학기들 중에 학기별 성적을 산출했을 때 우수한 4학기를 기준으로 제일 좋은 학기부터 퍼센테이지를 4, 3, 2, 1로 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대학교랑 등급에 대한 체제나 점수가 나오는 게 좀 틀려요. 좀 유리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 아이들의 충성심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학교는 3등급이라서 갈 수가 없는데 가천대학교는 계산했더니 2등급대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2등급이 나와서 가천대학교를 붙었다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 보편적인 등급으로는 다른 대학교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충원율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충원율이 돌더라도 점수대가 막 왕창 흔들리면서 빠지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균에서 70컷 정도 돼야지 지원하시고요. 데이터가 뒤로 빠진다라면 가천대학교는 리스크가 엄청 높아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라는 학교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에요. 교과 100이죠. 그리고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에서 70컷인데 70컷의 끝에 걸리는 수치로 일단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보다 조금 데이터가 더 높을 수 있다. 그 사이 라인으로인데 요 정도 마지노선이다. 이 정도 등급은 돼야지 지원을 했을 때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한 2.6등급 정도가 되고요. 응용통계 같은 경우는 2.7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과는 조금 인기과예요. 얘네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등급대가 형성이 되는데 저 외국어 계열 있죠. 저 외국어 계열이 이제 통합이 좀 된 겁니다. 뭐 동양, 유럽 이런 애들이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등급대 라인, 3.0 아이들이 좀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번 시즌에는 2등급대 후반에서 컷당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2.89 정도 3.0 아이가 지원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학과나 미디어 라인 같은 경우는 한 2등급대 중반, 한 2.65 정도 라인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는 어느 정도 합격선을 형성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공생명이 인기학과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 편에 있는 학과들 화공생명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계공 여기가 이제 조금 인기학과 라인이긴 한데 기계공학과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작년에 기계공이 생각보다 점수대가 뒤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점수대가 보편적인 등급 라인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형성되면서 좀 높게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기계공 라인이 한 2.5등급 정도는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공생명이나 소프트웨어는 워낙 인기학과입니다. 그래서 AI나 컴퓨터나 이쪽 소프트웨어 쪽은 그래도 2등급대 중반 한 2.4에서 2.5 정도는 형성이 되는 거고 화공생명이야 뭐 워낙 많은 아이들이 지금 지원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한 2.38에서 2.4등급대는 형성이 돼야 되고요. 물리학과는 솔직히 좀 비인기과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학과들이 좀 비인기과인데요. 물리학과는 한 3등급대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공학과나 금융수학 같은 경우도 2등급대 후반으로 이제 좀 빠지고요. 금융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대 초반도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천대학교잖아요. 가천대학교에는 당연히 보건계열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계열을 따로 준비를 좀 해 보았습니다. 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한 1등급 때 그 중후반 사이 한 1.75 정도가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똑같이 왼쪽이 인기과고 오른쪽이 약간 비인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학과 같은 경우는 한 2.45등급 정도가 되고요. 물리치료가 1.85등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물리치료가 작년에 너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자기 점수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만큼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 라인이 한 1.8등급 정도 라인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 대신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지만 않는다라면 요 등급대가 좀 형성이 될 것 같고 의공이나 취위생이나 운동자활 같은 경우는 조금 보건계열에서 비인기과입니다. 그래서 한 2등급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로 형성이 될 것 같고 취위생
취위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계산했을 때 2.5 정도 나오는데 한 2.7등급 아이들도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동재활학과 같은 경우는 한 2.9등급, 그런데 3등급 아이들이 좀 지원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100에 최저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 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70% 컷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과 처음 년의 기준은 일단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행했을 때는 일단은 등급대가 막 3, 4등급이 형성이 됐는데 그 데이터는 다 버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기준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번 시즌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는 이 부분과 그 입결에 대한 아이들의 지원했을 때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아까 교과 전형 100보다는 약간 등급대가 뒤로 약간 더 빠질 것 같긴 한데요. 차이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경영 같은 경우는 한 2등급대 중 한 2.75 정도, 응용 통계가 2.86, 그리고 심리가 조금 뒤로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외국어 계열이 이제 3등급대. 여기는 한번 3등급대 아이들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고, 행정과 미디어 같은 경우도 2등급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약간 뒤로 더 빠져나가죠. 아까 비교 분석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2.8분의 2.65, 미디어 2.65 이 라인보다는 확실히 데이터가 뒤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러면 이게 면접이라는 부분도 있고, 뒤로 빠지는 면접의 변수값이라는 것들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점수대가 나온다라면 점수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자연계열, 화공생명은 인기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라인인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2등급대 중반에서 한 2.6까지, 한 2.65, 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와야지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2등급대, 3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공생명이나 기계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3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기 좀 힘들고요. 3등급대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싶다라면 좀 비인기과 학과 라인이 뭐 물리나 산업공학이나 금융수학 같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3등급대 한 초중반 라인까지도 충분히 지원 라인을 형성할 수는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교과 전형 자체가 지금 100%로 가는 그 교과 전형 자체가 2등급대 중후반 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한 단계 면접에 대한 변수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한 단계 뒤로 좀 더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 계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는 역시 높아요. 그죠? 한 2등급대 초중반 정도, 2.2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방사선이나 물리치료. 근데 물리치료학과가 항상 방사선보다는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인기과입니다. 물리치료가 생각보다. 그리고 의공이나 취위생이나 운동재활 같은 경우 조금 비인기과적인 라인으로는 2등급대 후반에서 3등급대인데, 운동재활 같은 경우는 3등급대 한 3.12까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점수 라인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3등급대 아이들이 좀 도전할 수 있겠지만, 요번에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2등급대는 형성이 돼야지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는 요런 라인이 형성되고, 아마 배수가 워낙 7배수까지 뽑기 때문에 2등급뿐만 아니라 3등급대 아이들도 되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면접을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요. 대신 아마 면접으로 저기 나와 있는 점수를 좀 뒤집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대는 형성해야지 면접을 봤을 때 점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가천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대학교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